브루스 커밍스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스, 커밍순 오류가 있어도 엉터리라도 오케이? 이게 좌파들의 입장입니다. 아마도 문제는요, 오늘요 1950 이 미중전 이런 거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을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말렸을 수도 있겠죠. 대통령님, 사실은요 커밍스가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자료를 인용을 해가지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커밍스도 2013년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장문을 했다는 걸, 아주 허접한 소설을 썼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밍스는 커밍순 하지 마시고 딴 걸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커밍스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담았던 KBS의 다큐 1950 미중전을 권하는 책으로 올린 겁니다. 와, 정말 뻔뻔하죠. 자, 6.25의 남침, 이거는요, 이거를 확실하게 규정해준 구소련의 문서, 극비 문서가 70년, 6.25 전쟁 70년을 앞뒤로 해가지고 이게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련 외무성의 극비 문서인데 1966년에 작성이 됐고요. 김일성은 한마디로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설마 미국이 참전을 하겠어?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너무나 먼 나라에, 그리고 미국이 특별히 이득이 없는 이 나라에 미국이 참전을 하겠어? 이렇게 김일성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박헌영이하고 같이 모스크바에 가갖고 스탈린한테 해방 전쟁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애걸복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은요, 처음에는 쟤 참 문제야, 또라이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김일성이 애걸복걸을 하고 또 스탈린으로서는 이 북한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싼 값에 매니지를 할 수 있는, 이 운용을 할 수 있는 이 북한의 허수아비로 세운 것도 결국은 이 모스크바의 전략 아니었겠습니까? 중국이 아니라 모스크바가 스탈린이 김일성이를, 그 새파란 김일성이를 항일투쟁의 주인공 김일성이라고 하면서 내세운 겁니다. 다들 의학했다는 거 아닙니까? 항일투쟁을 도대체 몇 살부터? 그러니까 셔먼호 사건 때 김일성이가 2살인가 3살이었는가 하여튼 이랬는 10살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셔먼호하고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조작된 거죠. 그래서 이 스탈린한테 무력 통일을 허락을 받으려고 김일성이가 무진 애를 썼고 스탈린이 마침내 여러 가지를 생각한 끝에 이걸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 이 스탈린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외무부에 이 차관보급의 인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스탈린이 끝까지 이것을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스탈린이 가명을 쓴 것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역사가, 그리고 구소련이 우리가 만든 문서라고 스스로 공개를 해가지고 결국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읍소를 하고 애걸복걸을 해갖고 남침을 한 거다. 이게 자기네들이, 소련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도 지금 북침설의 분위기, 북침설의 냄새를 솔솔 피우는 이자들, 그리고 한심하고도 정말 가증스럽고 용서할 수 없는 문재인,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브루스 커밍스는요, 좌파 특유의 말하자면 말장난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커밍스의 이 책이요, 이 무슨 출판사에서 최근에 이 2권이 이렇게 두꺼운 게 이제 완역이 됐어요. 저는 그거 절대로 안 사봅니다. 그리고 그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이니까. 이미 거짓말이라고 브루스 커밍스가 이 스스로도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브루스 커밍스는요, 좌파들에게 굉장히 달콤한 당위정을 입힌 6.25 전쟁을 말하자 하면 선물을 했습니다. 자, 6.25는 국제 세력이 개입한 내전이다. 시민적인 혁명 전쟁이다. 반외세, 반봉건 해방 전쟁이었다. 좌파들이 입에 거품을 먹까봐 뒤로 넘어질 정도로 좋아하는 말들이죠. 민족 해방 전쟁이다. 그리고 미국이 대한민국의 분단에 책임이 있다. 와, 이거 뭐 좌파들이 여러분 그동안에 결국은 브루스 커밍스의 앵무새 노릇을 한 거죠. 브루스 커밍스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4.3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 미국이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하여튼 별 오지랖을 탁 떨었습니다. 학자로서 실패한 학자입니다. 학자로서 거짓말을 한 학자입니다. 학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람이 브루스 커밍스인데 대한민국에서만 브루스 커밍스를 우쭈쭈합니다. 자, 브루스 커밍스와 더불어서 뭐 노엄 촘스키라든가 이 좌파들의 우상이 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노엄 촘스키 미국에서 이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노엄 촘스키도요, 문재인처럼 사람이 먼저다, 북한 헌법 그대로 카피한 것처럼 뭐 약자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노엄 촘스키가 자기 딸한테 재산을 더 물려주기 위해서 탈세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탈세.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파운데이션을 통해 갖고 딸한테 넘겨준 게 드러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여러분? 탈세예요. 우리나라는 이 탈세에 대해서 미국만큼요, 이 현실 감각이 없지만 미국은요, 모든 이 조폭들을 비롯해 갖고 모든 사람들을 잡아 넣을 때 탈세로 잡아 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기관총 켈리니, 알 카포네니 다 탈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 같은 데부 봐도 탈세의 문제를 굉장히 그 당국에서 막 그 파헤치죠. 자, 이 브루스 커밍스는요, 자기가 쓴 책에서요, 이 소련에서 나온 가짜 군정 문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련이 이 66년의 문서를 2020년에 공개를 해가지고 정말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아니, 가짜 문서를 갖고 그렇게 기다란 그 쓸데없는 글을 써?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커밍스는 자기의 오류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오리발을 계속 내밀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분자들을 반민특위에서 제대로 청산을 안 해갖고 그 친일에 대한 갈등이 계급 투쟁화 해가지고 결국은 6.25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납작 엎드려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 잘못하긴 하고 내가 뭐 잘못 쓴 것 같긴 하지만서도 막 이러면서 오리발을 내는 거죠. 아주 치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커밍스가 뭐라고 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스탈린을 과소평가했다. 그러니까 마치 김일성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민족 해방 전쟁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죠. 박헌영, 뭐 이주화, 김삼룡, 이현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 좌파 공산주의의 온상이 되기 쉬운 토양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가꾼 거는 저는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